모닝체크 또 오늘 세 가지 체크사항 하나하나 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시죠.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제약바이오주 순매수 상황을 좀 보면은요. 알테오젠 근 500억 가까이 샀죠. 유한양행이 300억대, 삼천난제약, 그다음에 보로노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아주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게 외국인들이 순매수했기 때문이라고만 딱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주에 관련된 이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달 들어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을 살펴보니까 그중에 4개 종목이 제약바이오였고 이거를 상위 10개로 좁혀도 그중에 2종목이 앞으로도 이제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 되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에 해당되는 종목들이었다라는 거. 10개 중에서 2개가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제법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알테오젠이 순매수 5위, 7위 유한양행이 7위, 삼천난제약이 이제 15위권 이렇게 좀 순위가 좀 매겨지고 있고요. 임상 모멘텀이라든가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좀 그 개별적인 재료들, 뭐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 이런 개별적인 재료들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 그 회사만의 확실한 재료가 있는 그러니까 확실한 파이프라인이 있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주가의 변동성이 하여간 바이오주는 크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멘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휘둘리는 거에 너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참 투자하기 힘든 게 또 바이오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포인트를 잡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체크사항 가보죠. LS그룹주입니다. 작년에 전력 설비, 전선주들 미국의 AI 관련된 투자 붐 때문에 아주 급등을 했었죠. 작년 사실은 가을 이후에 조금 주춤하긴 해도 그래도 뭐 작년 내내 주가가 뭐 2배, 3배 이렇게 오른 종목들도 여러 개 있었고요. 상당히 좀 좋았던 분야인데 그거를 대표하는 그룹이 LS그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LS 머티리얼즈, LS 마린 솔루션, LS 네트워크스, LS 에코에너지, 그다음에 지주회사 LS 일렉트릭까지 이 가온전선도 LS 일렉트릭의 계열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다 LS그룹의 산하였는데 주가가 좋았다가 여전히 주가도 아직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룹주가 동반 급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무려 12%가 떨어졌고요. 지주회사도 10%가 넘게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찾아보니까 LS그룹 구자은 회장의 멘트에서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자은 회장이 중국 사장과 관련돼서 우려가 많은데 그게 뭐가 문제지? 이런 뉘앙스의 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LS그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인적 분할이라든가 물적 분할을 통해서 계속 자회사를 그 시장에 IPO를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해석이 됐습니다. 현재 LS 일렉트릭의 자회사인 KOC 전기와 그다음에 LS 링크가 이 두 회사가 여전히 IPO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자회사 한 군데도 좀 IPO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자회사가 IPO를 추진하게 되면 그 회사의 어떤 그런 밸류가 현재 모 회사에 이미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주가 가치에. 근데 이게 빠져나가면 당연히 그 부분만큼 빠지는 거죠. 그럼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회사의 본질 가치와 관계없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태들 뭐 이를테면 뭐 고려아연도 사실은 그런 문제였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두산도 사실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밸류업이 화두인 세상에서 이른바 밸류 다운을 LS그룹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주도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의 흐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역행하는 회사들은 결국 주주들이 주가로 그만큼 이제 응징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해도 역시 또 벌어질 수가 있고 LS가 어떻게 보면 올 들어서는 처음 그 대상이 되고 있다. LS그룹이 과연 이 말씀드렸던 KOC 전기라든가 LS 링크의 상장 문제를 어떻게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체크사항 가보겠습니다. KLX 은행 지수입니다. 1월 달부터 좀 쭉 올라갔죠. 그래서 2월 달 중반까지 해서 800선대 중반까지 급등을 했다가 거의 900선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좀 한 5%포인트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요 며칠 조금 오르긴 했는데 어제도 좀 떨어지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은행주들이 썩
요즘에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역시 내용이 사실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환율 급등한 문제, 주주원 원료층의 불안감 문제,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밸류업의 어떤 약발, 밸류업의 효과가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좀 최근에 은행주들의 좀 부담을 키우고 있는 거는 이제 조기 대선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되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좀 내놓게 되죠. 그럼 대부분 그런 공약들 중에는 이 포퓰리즘적인 공약들이 많게 됩니다. 지금 은행들이 뭐 매년 뭐 사상 최대치의 그런 순이익을 낸다, 이걸 매년 경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다 보니까 좀 반감들이 있죠. 그럼 결국은 이런 대선과 관련돼서도 어떤 공약 사항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는, 그러니까 이런 은행주들의 어떤 수익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결국은 이 금융주들, 은행주들한테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